지금 8만원으로 8만원이 자부담 상한액인데 8만원 자부담된 장애인들은 이건희 회장 아들하고 동급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지부의 논리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희 아들도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자부담 부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희의 재산은 이건희의 재산이고 이건희 아들의 재산은 이건희 아들의 재산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희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장애인하고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장애인이면 당연히 필요한 활동문화 서비스 받아야 되고요. 이 활동문화 서비스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듯이 장애인의 생존권이며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예. 정부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부담 부과하고 장애 등급 따라서 신청 제한하고 연령 제한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새해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 활동문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서 어려움과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시각장애인 노인분이신데 아마 그분은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으셔가지고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아마 일주일에 2번 노인 요양보호사가 왔나봐요. 근데 폭설집에 그 노인 요양보호사가 못 왔어요. 그날 이 시각장애인 분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밖에 나왔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3시간 동안 밖에 그냥 뒷바닥에 누워 계셨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자부담 문제 얘기하고 뭐 형평성 얘기하고 하면서 활동문화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이 받는 복지부가 정해놓은 180시간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180시간 일주일 동안 한 달에 30일 나누면 하루에 6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180시간 받는 장애인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80시간, 60시간 이런 시간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더 나쁜 그런 정책들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연초에 한국자립생활 총연합회 송성민 상임자 해보니까 이제 협의회 저와 또 몇 분이 만나가지고 진짜 이대로 안 된다. 우리 자립생활 센터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들을 바꿔내고 앞으로 자립생활 정책을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겠다 이런 기치아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앞에 계신 동지 여러분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 바꿔내고 정말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립생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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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생장님들 삶이라는 게 참 비관합니다. 정말 자유생활을 시작한 지 이 땅에서 자유생활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자유생활의 특별한 게 아니고 활동문화 서비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다시 투쟁을 해야 된다면요. 얼마나 팔자가 기분합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마감이 부탁합니다. 오늘 협의회 동지들과 또 우리 총영한테 동지들과 같이 자유생활을 위해서 활동부를 구성을 하겠다는 게 너무너무 감회스럽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명박 정부의 그 가증스러운 중등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 사대한 사람들 그 강물에 우리 중등장애인의 손과 발을 잘라서 그 강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협의회 동지들, 유연하시 동지들, 서울 정치지방까지 안 모여서요. 지방에 있는 선생님 동지들 행정보조 서비스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자, 마지막 그 세 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장하라, 보장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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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전체 운동 전체를 비롯한 작은 게 의견 수정도 없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일반적 사업 지침 계약 내용은 통과하고 11월 6일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공청회에서 기준을 수사하는 공청 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2010년 장애인 예산 중 2,361억 원이 대폭 2010년 1월 11일 전국장애인 차별자폐연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총연합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연합회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지침계약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탄압으로 인식하며 활동부터 개혁을 막아내기 위해 자립생활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자연과 한자협 등 자립생활운동 진영이 함께 중심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0년 1월 11일, 18일 2차에 걸쳐 한국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동 주최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MB정부 반자립 정책 주탄 기자회견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할 예정입니다. 주요 요구 내용은 지침계약 즉각 철회, 활동보조 예산 확대, 정책협의 테이블 구성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 모두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 참여 활동보조 정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참여 활동보조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네, 다음은 최영기 소장님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이게 기자회견인가요? 집회인가요? 기자회견이요. 예. 집회면 불법이겠죠. 예, 저는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분들께 먼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곳에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하소연하러 왔습니까? 한풀이하러 왔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이 나왔습니다. 활동보조 예산 삭감되었고요. 모든 것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왔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가 왜 이렇게 필요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뒷부분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한 발 늦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이후에 더욱더 연대의 폭을 넓혀서 더욱더 가열탄 투쟁을 해서 정말 장애인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활동들을 기대해 봅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 예산, 활동보조 예산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 수당을 갖다가 이름만 바꾸어서 연금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자립적장급 삭감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투쟁이 좀 더 가열차게 실제 투쟁을 하지 못함을 제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권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그동안 침묵했던 우리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집회 한번 한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얼마만큼 확충이 되고 보건복지부가 얼마만큼 장애인들의 현실, 처절한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시설에 가서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입자를 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의 생존권이라고 알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삭감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행안부에서 심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 정말 고용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4대 개헌을 살린다고 하면서 22조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이렇게 예산을 쳐놓고 있고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했다고 하면서 삭감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정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구조 속에서 당당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투박한 삶을 살기 위한 염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우리는 자립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은 과연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말로만 자립생활을 하라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적절한 환경이 바꿔야 되고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비록 이 자리가 한 발 늦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립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해야 할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지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러한 투쟁을 시발로 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연대만이 살 길이다. 장애인 생존권 쟁취하자. 연대만이 살 길이다. 장애인 생존권 쟁취하자. 쟁취하자.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장애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보조 자부담 인상은 복지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낙질적인 제한이 불과합니다. 예, 도봉푸른 장애인 독립생활센터의 조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을 기만하는 MB정부의 반자립생활 정책을 규탄한다. 막장 드라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희대의 사기극.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한 사기극은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무더기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힘겹게 증액시킨 장애인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키고 2010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1년의 과정을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장애인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한편의 사기극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시민 정책 홍보 자료에서 1급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지원 등 활동 보조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고 떠들어댔다.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역시 시장통을 돌며 먹거리 투어로 밑바닥 서민 삶을 이해하는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 활동보조 신규 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리고 뺨치는 수준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정몽준 대표도 지난해 10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청대회에서 한나라당은 장애인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대에 만장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12월 31일 언론사에 배포한 2010년 수면사에서 취약계층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목하며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2월 31일 예결위 회의장을 몰래 변경하면서까지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 서비스, 탈시설 정착금 등이 증액된 해당 상임위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예산을 삭감한 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앞에서는 온갖 간언이설로 장애인계를 꼬드기고 나중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삼모사의 극치가 따로 없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지침을 접하고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변경된 지침에는 장애인들의 기대와 열망은 동그랗게 말살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을 교묘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침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자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기존 이용자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재심사받게 하려는 계획은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을 약탈하고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려는 수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한국장애인 자립센터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 자립센터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극본 한나라당의 연출에 반자립생활 정책 사기극을 온몸으로 비판하며 장애인들과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에 불과하듯이 날치기 된 2010년 예산안과 계약된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은 사기이자 악에 불과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절차와 상임위안을 내팽겨치고 국민을 우롱한 날치기 예산안과 장애인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지침, 그리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갈기갈기 찢어놓은 480만 장애인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장이라도 삭감된 장애인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악에 지나지 않은 2010년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지침을 폐기하며 대표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담보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머지않아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전 장애계의 총력 투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당사자 참여 배제 활동보조 정책 반대한다. 당사자 참여 정책 반대한다. 다음은 기자단의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재로 오신 분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만적인 활동보조 지침 즉각 철회하라. 기만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두 대표님 기자회견 자리니까요. 그 지지 발언 하실 분들 있으면